9월 13일 월요일의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구름이 많고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강원 지역 오늘 오전 예상 최저 기온은 15도, 오후 예상 최고 기온은 30도입니다. 현재 원주 지방 기온 1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입고 벗기 편한 옷차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구역 안에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희매촌이 있다는 점인데요. 원주시 학성동 희매촌 정비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에서 이색 살림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원주시는 오는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신림면에서 산악자전거 캠핑 페스티벌을 개최하는데요. 원주시 산악자전거 캠핑 페스티벌 개최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 특산 농산물들이 건강 베이커리로 재탄생됩니다. 원주시가 오는 2023년까지 원주 특산자원 융복합 지역 상생 모델 구축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근 농촌진흥청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며 이 사업은 지역 특산품으로 새로운 융복합 상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농진청은 사업 선정 지자체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영월군이 민선 7기 들어 3년 연속 국토교통부 공모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영월 주천면 주천지구가 최근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이를 통해 영월군은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10억 원과 LH 216억 원, 지방비 149억 원, 도시기금 10억 원 등 총 사업비 495억 원을 들여 주천 중앙로와 재래시장 개선 등과 다양한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평창군과 놀공은 9월 한 달 동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2021 평창 평화주간 평창 평화 메이커스 전시체험실을 운영합니다. 평창 평화 메이커스 전시체험 공간은 휴대폰 어플로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빅게임 콘텐츠입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지역 현안과 이슈 토론입니다. 원주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이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구역 안에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희매촌이 있다는 점인데요. 원주시는 결국 전담 조직을 꾸리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원주시 학성동 희매촌 정비의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재섭 씨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재섭 의원입니다. 네, 원주시 번영회 박동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번영회장 박동수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낙후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강원도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원주 지역의 대표 구도심인 학성동 또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으로 선정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그럼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나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네.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은 학성동 290-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1만 3,680제곱미터고요. 2018년에 지정이 되어서 217억을 투입해서 2022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골목 정비가 있고요. 네. 가로변 상권 조성이 있고요. 여성 친화 공간 및 문화예술 공간, 그리고 소방도로, 주차장, 그다음에 임대주택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성매매 집결지는 그대로라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힘해촌으로 인해서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의료도 나올까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죠. 힘해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해방 이후에 그 월남한 사람들의 네. 그 거주를 위해서 그 당시에 아마 이재춘이라는 우리 지역 인사가 네. 그 학성동 일대를 이렇게 지금 기부 행위를 통해서 지역을 좀 이렇게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이 희망촌이었죠. 네. 희망촌이었고 그다음에 6.25 전쟁 이후에는 그 원주 역전 옛날로 얘기하면 40계단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쪽에 이제 전국에서 그 이제 성매매 여성들이 집결을 하다 보니까 또 그때 이름은 매화촌 이렇게 됐었어요. 네. 근데 그 두 가지 이름을 합해가지고 힘해촌. 그래서 이렇게 희망과 매화의 예, 힘을 주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그런 이제 힘의 그 여성 성매매 뭐 집장 뭐 이런 부분이 그 동네에 있으면은 네. 기본적으로 도시에 대한 이미지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매매 특별법 위반을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그렇죠. 방치하는 네. 그런 시설이 도시 내에 있다. 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노후되고 열악한 그 주거 시설이든지 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 중점인데 상당한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이미지 실추가 가장 큰 문제점일까요? 이미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많이 어려움과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2004년에는 이제 성매매 특별법으로 시행이 되면서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됐는데요. 지금 몇 년 새 성매매 업주와 종사자가 힘해촌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 일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의원님? 뭐 어쨌든 이제 2004년에 이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네. 곳곳에 있던 이제 성매매 집결소를 이제 폐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전국에 있는 많은 곳이 폐쇄가 됐는데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이제 그곳에 폐쇄된 지역에서 원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긴 있는데 네. 뭐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 소문만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인터뷰도 약간씩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원주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될 때 네. 힘해촌을 없애겠다는 그런 큰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정이 네. 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시간 이제 고심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전국에 오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빨리 없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힘해촌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와 왔지만 몇 년 동안 그 자발적 폐업을 유도는 했지만 이렇다는 결과물이 아직 없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2004년 이후에는 각 지역에 있는 그 성매매 장소를 없애도록 이렇게 다 유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원주시에서도 뭐 2014년경에 그 지역을 청소년 출입 지역으로 이제 공고를 하고 네. 2016년도에 TF 팀을 만들죠. 그래서 뭐 원주시, 그다음에 원주 경찰서, 원주 소방서, 또 뭐 교육지원청 이런 시민단체 이렇게 합해서 TF 팀을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그 만들기만 하고 단순히 그냥 계도 차원만 이렇게 좀 이루어졌지 어떤 실질적으로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지역을 없애겠다, 좀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교적으로 보면은 우리 강원도 내 춘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법 시행 이후에 지금 성매매 집결지를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죠. 해서 그 춘천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그런 지역이 없고 대신 이제 풍선효과 비슷하게 그쪽에서 일을 하던 성매매 여성들이 원주 쪽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원주에는 한 5년 사이에 2배, 3배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제도를 1차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든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의지가 있는지 네. 실천할 행동의 의지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또 그러면 이제 춘천에 있던 여성분들이 그 업주들이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그 성매매 여성들의 반발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반발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종사자들을 위한 이렇게 자활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2004년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조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다 이제 조례를 제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뭐 윤락여덟이 집단으로 있는 곳에 이제 그분들 성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 원주시도 이제 2019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거비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주거 이전비, 생활비,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기술 개발비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어쨌든 한 최대 한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원자가 1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네. 시에서 어쨌든 업소 시설 그 관계 주들한테는 뭐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만은 네. 시설 폐쇄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성매매 피해자 1인이 지원을 요청한 상태에 있고요.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자발적인 유도를 했는데 이렇게 참여자가 1명 정도 있다 하면 어떻게 또 대책을 마련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그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뭐 춘천 예를 들면 거기도 한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걸 가지고 뭐 주거비도 안 될 것이고 뭐 주거 이전비도 안 될 것이고 또 뭐 기술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원주나 뭐 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원주에도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확인은 안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시가 어떻게 나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특별법이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제 예전에도 이제 시에서 거기를 이제 폐쇄하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시에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시 건물에 난입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압력을 좀 넣는다든가 단속을 한다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정수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싶으신가요? 예, 지금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경제적 이권과 계산이 있는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네. 뭐 언제까지 그냥 재산권만 보호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익적 부분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네. 공익적으로 과연 필요한 어떤 시설인지 존재인지 만약 공익적으로 이 부분을 좀 폐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판단이 분명히 쓰고 또 법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은 행정을 하는 시에서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위로 비춰야 됩니다. 타 지역에 우리 원주보다 큰 수원 같은 데에서도 집장촌이 폐쇄가 됐습니다. 네. 춘천도 됐습니다. 근데 왜 우리 원주에서는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거는 행정의 책임지는 자가 그것에 대한 의지가 없다. 예,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네. 12년 동안에 뭐 했는지 과거 타 지역에서는 다 잘 정비가 이루어져서 네. 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뭐 했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현 시장의 임기 말기에 뭐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와서 뭐 하겠다. 너무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고 좀 본인이 현 원주시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좀 더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꼭 해야 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좀 어떠한 그 반발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계속 설득과 지원을 통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구체적인 그런 노력이요. 부분들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뭐 TF팀을 강화했다고 해서 과거의 사례를 비례해 보면은 또 단지 구호에 그칠 뿐이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의지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담 조직도 꾸려졌고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해결 방안을 생각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정말 구체적인 게 있다면 뭘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대가 있는 일이라 이렇게 또 이제 인권도 있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쉬운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타 지역에서도 이제 많이 폐쇄를 했고요. 네. 원주시도 이제 스스로 이렇게 폐쇄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업소나 거기 이제 성매매 피해자들이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정적으로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다른 지역에 이제 폐쇄가 되면서 원주로 일부가 또 유입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TF 구성하고요. 아마 이제 각 기관별로 협조해서 폐쇄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도시재정이 선정될 때 최대의 그게 과제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정이 성공하려면 그렇죠. 반드시 이제 그 힘해천이 폐쇄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힘해초에 대해서 심재섭 시의원님 그리고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신림면에서 산악 자전거 캠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악 자전거 캠핑 페스티벌은 어떤 행사일까요? 네, 오는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산악자전거 앤 캠핑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신림면에서 진행됩니다. 네. 신림에는 50여 개의 캠핑장이 밀집해 있는데요. 신림면에서는 캠핑을 즐기면서 자전거도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캠핑과 자전거를 함께요? 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21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열게 된 건데요.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은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캠핑과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신림을 원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사는 집단 집합 행사 대신 체험 코스별로 개별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산림 레포츠, 산림 휴양, 지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역들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는데요. 각 체험 구역을 체험하고 스탬프를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형식입니다. 행사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김민호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산악자전거 앤 캠핑 페스티벌은요. 산악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도 캠핑장에 가셔서 캠핑을 하실 수가 있고 캠핑장에 오셨던 그냥 일반 분들도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물어서 여기 지역 문화, 황둔리에서 유명한 뭐 찐빵이라든지 고파나 박물관 등을 방문을 해서 스탬프를 찍어 오시면 이제 산악자전거 체험도 하시고 문화 체험도 하시고 캠핑도 하시면 저희가 좀 소정의 기념품을 주는 그런 행사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만 타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캠핑장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없고 뭐 캠핑만 하다가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자전거만 타다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 취지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캠핑의 즐거움을 쉽게 좀 경험해 볼 수 있고 또 캠핑 오셨던 분들도 자전거 체험을 하면서 이게 어떤 재미있는 산림 레포츠의 하나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네, 요즘 캠핑 많이 하시고 자전거 많이 타시는데요. 이거를 통합해서 한 번에 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또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스탬프 형식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네, 체험 프로그램들은 4곳에서 진행되는데요. 네. 원주 산악 자전거파크,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고파나 박물관, 캠핑장 이렇게 4군데에서 진행됩니다. 네, 멀리 좀 떨어져 있을까요? 모두 원주 산악 자전거파크에서 2km 이내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장소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운영됩니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에는 산림 휴양을 테마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요. 산림 복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숲속 힐링 프로그램들인데요. 네. 목공예 체험, 아로마 테라피, 숲 인문학, 숲 체험장과 같은 체험 부스들이 운영되고요. 산천 먹거리 부스에서는 황돈찐빵, 다래잼 등을 30% 할인 판매합니다. 식사 요기를 할 수 있게끔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겠네요. 네, 지역 먹거리를 먹어볼 수 있고 고파나 박물관에서는 지역 문화를 테마로 하는 원주 지역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는데요. 네. 템플스테이, 다도체험, 동아시아 고파나 작품 관람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다른 체험 프로그램들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김영호 주무관에게 이어 듣겠습니다. 저희가 3가지의 존을 준비를 했어요. 컬처 존이 있고요. 그다음에 힐링 존이 있고 액티비티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의 테마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신림면을 좀 구석구석 돌아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떨어진 곳들을 이렇게 선정을 한 이유가 요 신림면에 있는 이제 관광 자원도 활용을 하면서 여기 위치한 산악자전거파크도 이용하시고 캠핑장도 이용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산악자전거파크에서는 이제 무료 체험 교육이 하게 되고요. 고파나 박물관에 또 방문하시면 파나 찍기라든지 티셔츠로 파나로 티셔츠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체험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탬프를 체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기념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행사를 원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굿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요? 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념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지만 그 스탬프를 모은 개수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기념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 관광사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원주시는 이번 행사에서 캠핑 참가자 800명, 또 체험활동 참가자 1,200명 등 2,000명을 모집하는 게 목표인데요. 원주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에는 소모임 가족 단위의 캠핑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요. 주중에는 소외 지역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 산림 문화 및 산림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원주시는 이번 매봉 힐링 캠프 외에도 신림면에 9개의 캠핑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캠핑장을 이용하면 이용료의 30%를 한국관광공사에 지원합니다. 또 이번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기할 수 있는 격리 공간을 확보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당일치기형을 넘어서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원주시의 노력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에 관심 가지고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9월 13일 월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KBS 원주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1.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예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